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나이 딱 50 됐어요. 50 되셨어요. 아유,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원장님 우선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제가 38살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허리가 이렇게 배가 불렀을 때부터 누워있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 낳고 나서도 괜찮았었는데 또 한 7, 8년 전부터 네. 허리가 아파서 MR을 한번 찍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5번 정도에서 약간 디스크가 약간 있긴 한데 네. 심하진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아픈 거는 누워있을 때 특히 많이 아프고 많이 잠을 잘 때 많이 아프고요. 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고 나서 일었을 때 많이 아프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 허리, 우리 옆구리 쪽에 있는 그 골반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신경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네. 그 특히 많이 걸었을 때 많이 아파요. 그날은. 많이 걷고 나서 아프죠. 걷는 동안에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예, 그 걷는 동안에는 안 아파요. 걷는 동안은 안 아프셨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치료를 저는 이제 물리치료만 받고 주사치료 같은 건 안 받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디스크. 목 디스크는 제가 주사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수술을 했어요. 네. 디스크 탈출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네네.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많이 맞았어요. 네네. 아, 이제 수술은 잘 됐는데 또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네네네. 근데 쿠싱 증후군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네. 허리에 주사치료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좀 겁이 나실만 하시네요. 예. 지금 그 쿠싱 증후군이 오시고 나서 이제 호전이 좀 되셨나요? 아직도 지금 저는 지금 목은 예전보다는 이렇게 누워서 잠자거나 이런 네네. 거는 좀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근육이 잘 뭉치고 아프고 때가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을 때 제일 처음 맞아 보시는 주사가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경막의 주사인데 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또 주성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너무 많이 맞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쿠싱 증후군이 있어서 이제 더 주사 맞기가 좀 두렵다는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은 그래서 이제 횟수를 제한을 해서 이 스테로이드 용량을 봐서 이제 조절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싱 증후군이 있으시지만 주사 치료를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받으실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은 한두 번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허리 주사를 한번 맞아 보시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제 사진을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통증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날 건가 이제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앞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증식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뼈 관절이나 이런 쪽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게 주다 그러면 이 증식 주사가 이제 대안이 되실 수가 있겠고, 증식 주사는 그런 그 쿠싱 증후군 같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쿠싱 증후군도 왔었지만 그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부실 호르몬 저하증이 또 왔어요. 네네. 그래서 머리가 지금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아유, 그러면 지금 속상하셨겠어요. 계속 예. 그 부신 호르몬을 보충해서 드시고 계세요? 아니, 부실 호르몬 제가 그거는 이제 완치했어요, 제가. 완치되셨어요. 완치는 됐는데 또 맞으면 또 쿠싱 증후군 올까 막 겁이 나가지고 치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동안 겪으신 것들이 네네네. 재발하실까 봐. 예. 그럼 아무래도 그럼 치료 옵션 같은 게 조금 제한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디스크가 크게 많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시면 이 관절에 있는 인대를 강화하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좀 네. 특히 시청자분께는 좀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아픈 채로 그대로 또 견디고 또 부작용이 걱정돼서 방치하기보다는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 방법은 있을 겁니다. 용기 내셔서 그동안 받으셨던 검사 결과지 잘 챙겨서 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인지하시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혁진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88세요. 88세. 어머니 네, 아직 지금 팔팔하시겠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감사합니다.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시죠? 네. 어머니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허리요. 네. 그래도 벌써 몇 년 됐는데, 갑자기 아파서, 갔는데, 협착증이라 그러면서 네.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비수술인가 그걸 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하고 나서 3일 동안은 날아갈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근데 3일 지나고 나니까 토르도 네. 좀 아파지던데요. 네네. 겨우 3일 계속 가셨네요. 아픈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서 그랬더니만 이제 약을 쓰는데 한 번 쓰고 이제 계속 제가 신장이 안 좋거든. 3분의 2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네네. 약을 함부로 못 쓰니까 네네. 약을 더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다고 이제 다른 과로다 보내서 이제 또 거기 가서 약을 아마 한 2달 먹었을 거예요. 네네. 더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때 그분이 날 보고 약은 이제 더 안 되겠고 그냥 유산소 운동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네. 그걸 하라고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또 다른 무슨 정형외과 약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신장이 하도 오래되고 통증이 오는 건 알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고 신장이 막 우리타고 안 좋아가지고 겁이 네네. 나서 또 신장내과를 예약을 해가지고 보니까 신장이 아무 이륙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왜 신장이 난 이거 안다고 내가 이거 아픈 거를 느낌이 나셨구나. 예. 하고 우리타고 안 좋다 그랬더니 그럼 갑상선인가요? 그래서 갑상선도 저는 다 제거하고 없다고. 네. 어머니 그러면 허리 아프신 것 때문에 이전에 비수술이라고 해서 시술 한번 받으신 거네요, 어머니? 예, 그거 한 네. 번밖에 그 없어요. 이후로는 먹는 약을 조금 드셨고 예. 주사 치료는 그래서- 따로 받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 그러고 나서는 안 했어요. 아, 무슨 약인지 길쭉한 게 하루 하나 먹는 건가? 약만 그런 게 드시기만 하고 주사 치료는 받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있는데 어머니? 안 했어요. 안 아. 했어요. 안 하고 지금까지 네.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 뭐 몇 번 시켜도 더 아프다 그래서 겁이 나서 아예 아니, 받지도 않고 네. 어머니 이게 저 주사 나름대로 네. 그냥 운동만 해보는데 아유, 예.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골반이 아픈 거예요. 알겠습니다, 골반까지 어머니. 내려와서 아프면 네네. 쩔쩔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골반은 안 아픈 것 같아요. 골반은 그리고 내가 괜찮으시고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그러는지 이게 처음에는 아주 허리가 꼬불해져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를 한참 가면요 또 이제 한참은 조금 걸어가요. 그러다 점점 꼬불해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어머님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고 중간중간에 약도 드시고 해서 예전보다는 약 좀 먹어요. 통증이 완화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완화됐으면 제가 연락을 안 드리죠. 허리만 조금 펴지기만 꾸부정해지는 게 좀 덜하기만 하고 아픈 건 여전하세요? 아프죠. 꼬불이 네. 이제 어머니 그래서 피는 제가 아픈데 네,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허리 통증 치료를 이제 1단계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물리 치료, 2단계가 이제 주사 치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이 1단계 치료만 계속 오랫동안 받고 계셔서 이 네. 다음 단계 이제 주사 치료, 설명드렸던 우리 증식 주사나 아니면 네. 신경 차단술 같은 여러 가지 주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에도 맞는 주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이제 한두 번으로 효과를 오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주사를 반복해서 맞으실수록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효과가 정 없다 그러면 주사 종류를 바꿔서 다양한 주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 종류를 바꿔서 맞다 보면 또 본인한테 맞는 주사가 있어서 또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서 이제 주사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여기 병원에 이제 척추 전문 병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받고 주사 치료하시면 지금보다 한결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더 이상 참지 마시고요. 지병이 있으셔도 충분히 잘 듣는 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만나셔서 우선 정확한 원인 찾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법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만으로 76이에요. 76세 되셨어요. 예, 자, 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네, 네. 가까운 동네 병원에 다니는데 네. MRI는 안 찍어봤는데 엑스레이로만도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이 주저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 5번이. 예. 4, 5번이 네. 예, 그래가지고 주사 치료 받은 지가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아이고, 네, 네. 스테로이드 그거 맞으니까 처음에는 한 6, 7개월, 한 1년 가까이 갔는데 네. 네네. 지금 한 2, 3년 전서부터는 1년에 2번 맞고 네. 예, 그랬는데 지금 3월 달에 맞았는데 지금 또 너무 힘들어요. 한 이번에는 한 두 2달 만에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예. 어머니 그래서 워낙에도 이제 협착증이 있으실 때 주사가 효과가 좋으셨던 분들이 이제 효과 기간이 이제 아주 길었다가 예. 서서히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악화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이전에 막 1년씩 이렇게 각오했던 게 오히려 너무 효과가 더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번에 그러면은 3월에 맞고 5월이니까 이제 2달 정도는 좀 편하셨나요, 어머니? 아유, 지금 아픈 지도 지금 4월 말서부터 많이 그러면 이제 아프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되신 예, 건데요. 여기서 한 10분 네. 가려면 한 번 쉬고 가고 아이고, 허리가 네. 너무 끊어지고 네. 골반하고 왼쪽 다리가 종아리 반에서 발 뒤꿈치 반까지 너무 시려고 냉하거든요. 어머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무릎이 꺾이거나 걷다가 넘어질 것 같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고 손가락 깨져가지고 지금 그것도 치료가 그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것도 그러셨어요? 허리 때문인가요?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하려면 예. 신경 통로가 좁아진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알 수는 없거든요. 예, 엑스레이에서는 그렇다고 4번, 하시는데. 5번 이 좁다는 말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 보이는 디스크 공간이 예. 높이가 많이 주저앉아 있으면 간접적으로 저희가 고마디에 디스크가 안 좋거나 협착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지 예. 실제로 협착증이 그 마디에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 알 수는 없어서요. 근데 제가 봐도요. 네네. 저 볼 줄 모르는데도 많이 좁아 보이세요? 많이 네, 주저앉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그 선생님이 네네. 시술이 되냐니까 시술 갖고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시술 여부나 이런 거는 엑스레이만 갖고 판단할 건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렇게 이제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머니 이제는 한 번쯤 협착증을 정확하게 상태가 어떤지 들여다볼 때가 돼서 그 전문 병원 방문해서 MRI 한번 찍어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4번, 5번 마디에 협착증이 얼마나 심하게 있느냐, 아니면 위아래 다른 마디에 혹시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한번 보고 그 정확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치료 방침을 세워서 주사 치료는 조금 더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MRI 찍으면 어머니 척추 마디 협착증이 어디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 신경 차단술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놓는 방식을 달리하면 또 효과를 더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가 먼저 정확한 상태를 보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먼저가 되겠고 주사 치료는 한두 번 정도 좀 더 받아보셔도 되는데 여전히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고 협착증이 심하다 그러면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직접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도 있으니까는요. 한번 이제
차근차근히 검사부터 해서 치료 방침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우선 척추 전문 병원 가셔서 MRI 촬영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생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화 연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